너처럼 뚱뚱한 애가 승무원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여자들이 다 승무원이 되겠다. 저 코끼리 등짝을 봐라.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자꾸 죽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가스라이팅. 나도 내 자녀가 있을 수 있거나 내 남편이 있을 수 있거나 또 나와 또 내 안에 내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로 끝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작년 11월 저는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김창옥 강사님 콘서트를 듣고 결정하자는 마음으로 부산에서 인천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날 가장 마음에 남았던 말은 나의 언어가 바뀌면 상대방이 바뀐다 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에게 좋은 언어를 상속받지 못했기에 결혼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35살에 결혼을 했고 이혼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콘서트를 통해 제 모습을 보았고 별거 한 달 만에 만난 남편에게 우리 6개월만 언어를 바꿔보고 이혼을 결정하자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구매했던 선생님 책을 함께 읽으며 여기서 책을 구매한 게 아주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전 하나 아쉬운 게 왜 두 명이 책 하나만 구했을까? 그날 구매했던 선생님 책을 함께 읽으며 지금은 신혼 때보다 더 많이 웃고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언어는 바뀌었지만 부모님의 언어는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합니다. 몇 달째 만남도 연락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언어가 저를 힘들게 할 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엽서를 진짜 가보로 간직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지금 근데 본인은 그러면 남편하고는 사이가 좋아져 버리신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선생님이 말을 예쁘게 해봤어요? 남편한테 그러면? 그 11월 달 토크 콘서트에서 선생님께서 어, 여자들은 명령조로 이야기를 한다 그랬잖아. 이거 하라고 했지. 내 말이 다 맞지. 이게 엄마의 언어예요.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말을 하는 게 그렇게 명령식이어서 제가 그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그래서 언니는 이제 저희 부모님 모시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미연 씨의 언어가 엄마랑 닮았어. 미연 씨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줬고 또 그때 콘서트에서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오빠의 생각은 어때?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제 저의 언어를 바꿨더니 남편이 바뀌더라고요. 나 김창옥 쇼 갔다 와서 오빠를 위해 선물을 가지고 왔다. 우리 이 책을 보고 같이 독서 모임도 하고 그리고 그 책이 진짜 좋은 게 보면 볼수록 새로워요. 그 책은 진짜 갑오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책의 제목을 말해줘요. 사랑한다. 지금 사랑한다. 지금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자, 선생님 제가 심어놓은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제가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 부모님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니까 그렇지. 제가 아무리 맞아. 이 강의를 좀 봐, 좀 TV를 봐 해도 보지 않으시고 안 돼요. 저희 올케 언니가 너무 힘들면 안 봐도 돼. 근데 올케 언니가 엄청 지혜로우신 분이시네요. 맞아요. 네. 네. 약간 그 미륵보살의 그 에너지가 있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일단 먼저 너무 축하드리고 왜냐하면 사람이 결혼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혼과 이혼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이혼하고는 또 누군가를 계속 원망하고 화내서 그 숯불을 자기 가슴 안에 품은 채로 자기 몸을 다 녹이는 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결혼할 수 있고 이혼할 수 있죠. 만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미 인생을 살아보셨고 나이가 우리가 들수록 그런 걸 느끼잖아요. 삶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는 것들이 많지 않고 특별히 정말 진심으로 바랬던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가 먹으면서 회색빛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삶에 대해서 진심이었고 열정적이었고 비전이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래서 보통 회색주의자가 돼가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좋은 에너지에 미소가 별로 없어져. 웃을 때도 막 이런 웃음이 나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나를 또 한번 거울을 보면서 내가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언어를 돌아보고 그러고 나서 헤어져야지. 그 열린 마음을 가졌다는 건 선생님이 너무 큰 복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 너무 지혜로운 시누이를 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시누이라는 거는 오빠의 와이프인데, 그럼 오빠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언어를 상속받았어요? 맞아요. 봐봐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미륵이 되었더라. 언니가 오빠 버려도 난 할 말이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냥 버리라고 해요. 그냥 이혼하라고 그냥 그 집에서 나오라고. 수요일 날 그때 재활용 그 차가 오는데 수요일 날 언니 버려. 목요일 날 버리면 안 가져가. 자, 근데 부모님의 언어는 거의 바뀌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투리 50년 쓴 사람이 갑자기 표준말 쓰기가 어려운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0년 사투리 썼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러셨어요? 저러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렇게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들의 인격이나 그분들의 지성이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어의 습관의 문제. 옷이 되게 물들어가지고 그 색깔이 된 거. 그냥 그 문제로, 그 관점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부모님에 대해서 좀 덜 화가 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바뀌려고 계속 노력하는데 왜 엄마는 계속 똑같이 바뀌지가 않아? 엄마도 김창옥 강사님의 지금 사랑하세요 그거를 빨리 봐. 그러면 인연이 어디서 그냥 엄마한테 그냥 지랄연병. 김창옥 그 새끼도 다 지가 말하는 대로 안 사는 놈이야. 내 욕을 먹이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부모님이 알아듣는 언어는 이제 뭐냐? 내 딸이 정기적으로 나한테 자기의 벌이 안에서 생활비를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보내고,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서의 다음 후속작이 뭔지 아세요? 지금 계좌이체 하세요예요. Right now.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분에게 계좌이체를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는 초짜들. 그 다음 단계는 계좌이체. 근데 매달 해드렸는데 저한테 넌 돈으로만 때우려고 한다고. 그럼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건 또 뭐예요? 매일 전화를 해야 하고 안부를 물어야 하고 소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자꾸 죽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근데 그 말을 60세 때부터 하셨는데 곧 81? 그래서 그 말을 20년 동안 넘게 들으니까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일종의 아버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매우 나쁜 가스라이팅.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님이 어떻게 해도 아버님의 그 블랙홀을 채우긴 아마 어려울 거다. 엄마가 그렇게 막 바라신다면 따님이 어떤 식으로 해도 엄마의 마음, 아버지 마음엔 사실 어떤 식으로든 지금 큰 블랙홀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거는 채우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 생각한다. 그러니 저 개인에게 의견을 물어본다면 그 블랙홀을 뭔가로 메꾸려고 하다가 결국은 따님도 그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서 형체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 가능하다면 거리를 두셔라. 그렇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그 환경 안에서 계좌이체도 무리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고, 그 자체가 사실 언어거든요. 전에 승무원을 했었어가지고 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오빠가 있는데 어릴 때 차별을 제가 좀 많이 받고 자라서 너무 인정을 받고 싶어서 딸이 최고지? 라고 했는데 저희 부모님이 무슨 소리냐고. 아들이랑 왔어야 더 좋았는데 약간 좀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제가 후회할 걸 아니까 오케이. 이제 저희 올케 언니가 맞아요. 딱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걸 하는 것은 부모님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 에너지의 블랙홀의 기운이면 부모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선생님이 하셔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아주 극적으로 돌아가시길 때에 미안하다 요 정도 한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아들보다 나한테 더 잘했는데 내가 이제 삶을 마감할 때가 되니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기운이 있을 때는 인정을 안 하시고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때로는 여성은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들은 내 남편이 남편 역할을 정서적으로 못하면 아들에게서 너무 남편을 찾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남편하고의 구분이 이게 잘 안 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마치 밀물 썰물이 만나는 지점처럼. 그래서 며느리를 시기 질투할 수 있고 오빠가 언니를 되게 챙겨주면 그냥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양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언니에 대한 마음도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하고의 관계에서 생긴 블랙홀을 아들로 채우려고 하는 사실은 이 현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것을 그분들을 이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 현상을 이해하는 거지 그분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은 자들에게 그분들을 이해하세요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나는 피해를 당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들을 이해를 해줘요. 나도 지금 상처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이해하세요가 아니라 이 상황이 그러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에 힘이 생기면 저분들이 안 됐구나. 그걸 내가 이해하는 거지. 제3자가 이해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우리는 위로한다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자기에게 너는 네가 네 부모를 이해해. 너도 부모가 돼보니까 알잖아. 그것 또한 자기가 자기에 대한 매우 폭력적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부모를 이해해라가 아니라 부모님은 아마 어머님은 아마 남편에 대한 그것 때문에 아니면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고유한 삶에 그 뭐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아들에 대한 아들 야 여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죽으면 네 오빠가 제사 지내지 네가 제사 지내니? 맞아요. 자 이런 걸 빙의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딸한테는 비수가 꼽히고 며느리한테는 비수가 꼽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연합국을 이루었다. 그래서 자기 엄마인데도 난 엄마의 편을 들 수가 없고 언니 나 진짜 언니 편이야. 언니 우리들끼리 나가서 따로 살래? 언니 우리 가문하고 끊어버리자. 아주 나 진짜 나 정말 우리끼리 여행 가자. 제주도 보로막 가서 우리 초콜릿 먹자. 씨 아주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야. 보기가 좋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돈이든 물질이든 하자. 무엇을 위해서 그 블랙홀을 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아버지가 언젠가는 우리보다 삶을 먼저 떠나셨을 때 우리의 후회함이나 미련함이 없애기 위해서 그걸 지우기 위해서 하자. 그 마음으로 하자. 근데 그러다가 잘 돼서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어머 돌아보니 내 며느리하고 내 딸이 진짜 자식이네 라고 느낀다면 그분들이 마음에 힘이 있다면 아마 두 분에게 미안하다고 할 거예요. 너무 미안하다. 내가 모진말해서 용서하고 니들 편하게 살아라. 그 사과를 제가 이제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근데 나중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나이가 더 들어서 그 사과가 나와 또 내 후대와의 그 문제의 열쇠가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나도 내 자녀가 있을 수 있거나 내 남편이 있을 수 있거나 또 나와 또 내 안에 내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그 아주 긴밀한 방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의 키는 오직 그분들의 사과예요. 그러니 혹시 그 문을 열지 않는다 하더라도 키가 필요할지 모르니 갖고는 있으면 좋겠다고 추천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키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커서 또 승무원이 되시고 그 승무원을 준비를 할 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독한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라고? 너처럼 뚱뚱한 애가 승무원이 되면
우리나라 모든 여자들이 다 승무원이 되겠다. 저 코끼리 등짝을 봐라. 네가 어떻게 승무원이 될 수 있겠냐. 이런 말들을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도 그때 유일하게 저를 지지해준 언니예요. 아니, 미연 씨는 할 수 있어. 미연 씨는 뭐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어. 나는 우리 시어머니하고 절대 반대야. 미연 씨는 무조건 할 수 있어. 우리 연합군을 이루어서 어머니하고 전쟁을 시작해 봅시다. 오빠하고 나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나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나는 끝까지 살 거야. 나는 오빠하고 끝까지 살아서 나는 끝장을 볼 거야. 그리고 또 절에 가서 또 두 분의 삶이 영화처럼 스쳐간다. 그리고 그 힘든 언어 안에서 너무 여기까지 잘 오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거리를 두셔라. 오히려 멀어져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는 관계도 있고, 그리고 멀어져서 멀어진 채로 마무리되어야 또 좋은 관계도 있어요. 왜? 가까워지려고 했다가 더 멀어져 버리거든. 극한의 거리로. 그러니 지금은 부모님께 조금 거리를 두고, 그렇지만 내가 내 범위 안에서 뭐 물질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응의 몫은 부모님의 영역일 뿐인 거죠. 아이는 있으세요? 제가 그래서 애를 못 낳아요. 자식한테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애를 못 낳겠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가 좋은 엄마가 못 될 것 같고, 나도 내 엄마가 나한테 한 것처럼 내 아이한테 하면 너무 나의 상처가 다시 부활하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은 제주도에 가면 많이 있는 가짜 방지턱이에요. 그려진 그림이에요. 조금 주의하시고 가세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지금 오픈된 의식이 있다고요. 그리고 선생님의 언어를 이렇게 갑자기 바꾸는 거는 엄청난 내면의 힘과 유연성이 있어야만 언어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바꿔버렸어요. 너무 잘 본 시간에. 선생님 시리즈 1부터 다 봤어요. 코로나 시절에. 그거 제 강연 엄청 봐도 남편 조지는 아줌마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도 이걸 들어봐. 자기도 이걸 들어보라고. 김창옥 강사님이 얘기했어. 자기 언어가 안 좋다고. 자기 언어를 돌아봐야지. 무슨 모국어도 좋지 않은 채로 결혼해가지고 무슨 이런 분들도 많아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진짜 흔치는 않아요. 실제로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 제 이야기는 하나의 그 원소일 뿐이고, 선생님 안에 있는 그 원소들, 정신들, 각오, 그거 다 에너지거든요. 그거랑 만나니까 융합을 한 결과치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가져봐도 좋겠다는 말을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안에 그 아이의 상처는 크게 2번에서 3번에 의해서 좋아져요. 첫 번째, 부모님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 2번째,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그리고 가장 완결판 중에 하나는 선생님의 자녀가 나왔는데 그 아이와 선생님과 관계를 맺을 때, 이제는 선생님이 아이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아이와 관계를 또 다른 나와 맺기 때문에 또 좋아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내 자신에게, 그 시절을 지나왔던 내 자신에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해주셔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지만 올케 언니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너의 삶은 절대 외롭지 않았고, 살다 보면 주변에 너무 좋은 스승님들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결국은 꿈은 이루어질 거야. 그 스승님 책 제목 말해줄 수 있어요? 아, 이거 웃으면 내가 뭐가 돼요? 다시 책 팔라고 하는 거밖에 안 돼요. 저 여기 온다고 신랑이 용돈을 엄청 많이 줘가지고, 저 교수님 진짜 선물 사드리고 싶은데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그거 얼마를 줬어요?
50만 원? 네, 50만 원? 그 50만 원으로 좋은 호텔을 잡아요. 아, 잡았어요. 언니가 저 올 때마다 호텔 잡아줘요. 그러면 일단 그 호텔에서 언니하고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중에 좋은 호텔 잡아서 거기서 아이 새로운 세계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은 좋은 친구, 좋은 엄마가 될 거예요, 아이한테. 그러니까 제 말 믿으시고 꼭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보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